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스캠프 학원의 영어 선생님 이진희 영어 강사입니다. 자, 중간고사를 마친 우리 은평고 친구들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랑 이번 시간에 같이 여러분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유형과 난이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이 어땠는지 우리 총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했었던 대표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를 저와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듣기였고요.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쭉 교과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번부터 리딩 파워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그리고 뭐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모두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커다란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던 리딩 파워 부교재 있잖아요. 부교재에서 출제된 내용은 대부분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어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뒤쪽으로 가서 우리 서술형 부분에서 여러분들 부교재에서 나왔던 아이들이 상의 난이도로 단어를 추가하거나 어형을 변형해서 영작하는 문제 등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역시 리딩 파워는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서술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 유형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은 교과서를 까다롭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리딩 파워나 아니면 모의고사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교재와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었던 친구들, 그래서 교과서를 조금 후반에 잘 점검하지 못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 중급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것이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영작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대비하실 때 서술형 영작 문제에 조금 특히 힘을 쏟아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주어를 찾고 어떻게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서술형 문제에서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 물어보고자 하는 어떤 어법적인 특징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실한 학생이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은평고등학교는 다른 은평구의 여러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학교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고 집에서 충분한 복습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막 힘들지 않게 영어 시험을 대비해낼 수 있는 학교입니다. 내가 시험 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도 정말 엄청난 난이도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나오는 학교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학원 혹은 뭐 과외 혹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복습을 꼼꼼하게 하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은요 한 두 문제 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고르지요. 2개 혹은 3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온 객관식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 상에 속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A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when artists add their own creative touches. 자, 예술가들이 그들만의 굉장히 창의적인 그러한 손길을 더할 때, 창의적인 어떤 터치를 더할 때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어떤 것들이에요? 뒤에서 관계대명사 대리하가 앞에 있는 선행사 띵지를 수식하고 있죠, 그죠?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considers, 생각합니다. junk, 어떤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부분의 것들이 are reborn, 아이쿠 죄송합니다. reborn,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고 이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에 지금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틀린 게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틀린 게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 most people이 지금 주어로 나왔어요. 관계대명사절의 주어,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뜻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명이니까 동사에서 우리가 s를 생략해 줘야 됩니다. 이 동사에 s를 붙이는 경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 s를 붙이는 거죠. 지금 주어가 여러 명이니까 뒤에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시간에 혹시 굉장히 당황해서 헷갈린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명사가 여러 개일 때는 명사 뒤에 s를 붙이죠. 근데 동사에다가 s를 붙이는 경우는 아니란 말이야. 동사에 s를 붙이는 경우는 주어가 단수일 때, 하나일 때입니다. 아직 명사에 s를 붙이는 거, 동사에 s를 붙이는 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그게 헷갈려서 A번을 틀렸다면 이번에 꼭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A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B가 들어있는 부분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The giant pictures, 커다란 그림들이죠. 커다란 그림들이 makes, 만듭니다. From trash, 쓰레기로부터 어떤 이러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커다란 그림들이 만듭니다. are, 입니다. 이상하네요. 자, 모든 문장에 주어와 동사는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B번엔 make도 만들다 동사, 그 다음에 저 뒤에 are도 동사. 한 문장에 동사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는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안은 빼박 동사이기 때문에 B번의 make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바꿔주셔야 돼요. 해석상 요러한 사람에 의해서 쓰레기에서부터 만들어진 커다란 그림이죠. 그러니까 make가 아니라 만들어진의 뜻으로 PP 형태 made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make를 made로 바꿔야 되겠다까지는 생각을 못해도 괜찮아. 그러다 어쨌거나 지금 B번에 make, 그 다음에 그 뒤에 동사가 두 개네. 그럼 동사가 두 개일 수는 없는데 둘 중에 하나는 동사가 아닌데 얘는 빼박 동사니까 얘가 동사가 아닌가 봐. 얘를 뭔가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봐 까지만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B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C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장으로 가서 보는데요. 그 다음 문장이네, 그쵸? Up close, these brightly colored creations look like a mixed up mess of broken plastic, unwanted toys, and bent wire, all things that cannot be recycled. 자,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밝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그러한 여러 creations, 작품들은요, 보입니다.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 섞여 있는 그러한 여러 쓰레기로 보인대요. 네, 뭐가 뭉쳐져 있는 쓰레기라는 겁니까? 막 부서진 플라스틱, 원해지지 않는, 애들이 이제 갖고 놀지 않는 그러한 장난감들, 그리고 구부러진 어떤 철사와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all things, 모든 것들인데 어떤 것들? that cannot be recycled. 자, 재활용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의 대승령 일단 뒤에 cannot be 이러면서 동사가 나오니까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다니는 that.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될 수 없는 모든 것들, 뭐 해석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지금 수동태, 조동사의 수동태, 조비, PP의 형태를 쓴 것도 괜찮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C번에 요 부분은 틀린 부분이 없다. 틀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뒤로 가서 보니까 자, 이제 D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D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네요. There is also an artist. 또한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which shows that 테디아를 보여주는 예술가. 아니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which는요. 앞에 있는 명사 그러니까 예술가를 수식하고 있는데 예술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때 which가 아니라 who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D번도 틀렸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뒷부분은 보기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요. A, B, 그리고 D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셨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틀린 거 하나만 눈에 들어오면 그 아이를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몇 번 보기양이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서술형 1번 문제로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지금 뭐 필요시 변형하시오. 변형이 들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형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여겼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말 해석에 따라서 보기양이 있는 단어를 골라 배열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서술형 영작을 할 때는요. 항상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와 동사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주어와 동사, 그리고 필요하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대충의 뼈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단어들은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 B번 문장에서는 한번 보겠어요. 애단의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 고된 노력이 주어입니까? 아니요. 그러한 고된 노력을 보는 것은 이 아이가 주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지금 애단의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 고된 노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막 먼저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보다라는 내용을 그 뒤에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영작을 하실 때는 항상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것은 은는이가가 붙은 요 보는 것, 요 아이를 주어로 삼아 주셔야 되고요. 모두의 기운을 북돋았다. 북돋았다. 이 부분이 동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 먼저 배열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보는 것이니까 어떻게 쓰셔야 돼? C를 가져다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 주어, 명사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자, 근데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애단의 미소와 태도와 노력. 이거 순서대로 갖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애단스. 다음에 smile,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니까 positive attitude가 되겠네요. 그렇죠? positive attitude. 그 다음에 고된 노력이니까 hard work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러 가지를 병렬할 때에는 A, B, and 그리고 C 이렇게 병렬하죠. 그래서 and 뒤에 여러분이 고된 노력, hard work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뒤에 동사를 붙여보세요. 동사는 어떻게 붙여보시면 되겠습니까? 기운을 북돋았다. lift.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기운이니까 마지막에 everyone's spirit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우리 영작 문제 풀 때 항상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검토하기로 했죠. 주어와 동사 잘 찾아서 수일치를 시켰는지 아니면 동사의 태는 제대로 썼는지 시제를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보십시다. 자, 주어가 sing이에요.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 lift에다가 s를 붙여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모두의 기운을 북돋았다. 과거 시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 동명사 주어를 쓰고 여기에 그냥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여기에다 오히려 s를 붙여서 현재 시제로 잘못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처럼 영작 문제를 푼 다음에는요. 항상 주어와 동사 잘 맞게 썼는지, 동사의 수일치, 시제, 그 다음에 태는 맞게 썼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평고등학교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죠? 자, 첫 번째는 확실한 내용 파악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내용 파악은 어느 시험 문제 대비에 있어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점점 은평고도 이제 단순한 본문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 파악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어법, 어휘,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거의 다 어법 어휘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법 어휘 그리고 저런 어법 어휘를 기반으로 하는 서술형 영작까지 꼼꼼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듣기를 이번에 이제 4문제가 나왔는데 그 4문제 중에서 하나나 2개 정도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었었던 그런 듣기보다 속도가 아주 약간 빨랐고요. 그 다음에 듣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어휘들이 약간은 고급진 어휘였기 때문에 듣기가 오히려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대비를 별로 하지 않았지만 듣기에서 문제가 하나 혹은 2개 정도 나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듣기를 대비하는 것은 여러분 듣기를 꼼꼼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듣기에 나와 있는 어휘를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듣기 발음이 안 들린다? 내가 그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여러분 은평고의 진심인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베이스캠프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는 은평고의 진심인 베이스캠프 이진희 선생님과 함께 대비를 하면 아주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의 기출 분석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여러분 기말고사 대비도 확실하고 꼼꼼하게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